안녕하세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현재 결혼을 생각 중인 동갑 남친이 있고 둘 다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오늘 남친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 도통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기에 글을 써봅니다.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목록을 정하던 중 자연스럽게 신혼생활에 대해 이야기가 흘러갔는데 남친이 하는 말이 내가 자취를 오래 했잖아. 그동안 아침마다 빈속으로 출근하는 거 힘들었어.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아침밥은 꼭 챙겨 먹었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 그럴 수 있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럼 저녁에 돌아가면서 미리 준비하고 아침에 먹자 하고 말했더니 다른 건 모르겠지만 아침은 꼭 제가 차려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나 아침에 자기보다 일찍 출근하는데 라고 했더니 결혼해서 와이프가 그 정도도 못해주냐? 하고 말을 하더군요. 순간 이거 뭐지 싶기도 하고 은근히 가부장적인 면모를 발견한 것 같기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화는 거기에서 끝이 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요. 오랜 기간 자취 생활을 하면서 아침밥을 한 번도 챙겨 먹지 않더니 결혼 후 맞벌이하는 와이프에게 무조건 챙겨달라니. 심지어 출근도 본인보다 빠른데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남친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아침밥 이야기를 또 꺼내면서 본인은 시부모님에게도 잘하는 사람이 좋으니 한두 달에 한 번씩 밥을 먹고 안부도 자주 물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저희 부모님께도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기분이 이상한 게 왜 저런 말들을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마음에서 우러나서 진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굳이 저렇게 저한테 통보를 하듯이 말하는지 도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슨 심리일까요?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전에 결혼하면 아침밥을 꼭 차려달라고 했던 남친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글을 쓰고 난 후 적어주신 댓글들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고 그 다음날 남친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댓글에서 혹시나 결혼을 깨고 싶어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던 게 생각이 나서 남친에게 그대로 물어봤어요. 혹시 결혼 깨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거야? 하고요. 그랬더니 정색하며 절대 그런 건 아니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 되려 묻더라고요. 그래서 말했습니다. 평소에 자취하면서 아침밥 먹고 싶었으면 네가 일찍 일어나서 차리거나 전날에 음식을 사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결혼을 앞둔 시점에서 나한테 아침밥을 하라니 내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야근도 많은 직업인데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런데도 내가 차려준 아침밥이 먹고 싶냐? 하고 진심을 다해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친의 대답이 너무 어이없더라고요. 그럼 야근일 때 빼고 일찍 퇴근한 다음 날만 차려주면 되겠네. 하고 말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내가 아침 할 테니 네가 저녁 해줘. 하고 말했더니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생각하던 남친이 내뱉은 말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기가 차고 코가 찼습니다. 솔직히 네가 밥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남자들이 음식을 어떻게 해. 내 로망이 와이프가 아침에 나를 깨워주면서 몸에 좋은 야채 주스를 챙겨주고 맛있는 아침밥도 해주는 거야. 난 해주고 싶어도 음식 솜씨가 없어서 못 해줘. 그러니 미안하지만 밥은 자기가 해줘야 할 것 같아. 저런 말들을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개소린가. 원래 이런 인간이었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는 엄마가 필요하지 결혼할 부인이 필요한 건 아닌 것 같다. 그동안 자취는 어떻게 한 거냐? 하고 물었습니다. 제 물음에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정말 이것저것 따지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그 사람의 진심을 듣고 나서 너무 어이가 없어 저도 말문이 막혔던 것 같습니다. 연애할 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꿈에도 몰랐네요. 사실 시부모님 얘기도 하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남친의 얘기를 듣고 관뒀습니다. 시부모님 복량은 저의 도리라고 할 게 불버듯 뻔하다고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런 결혼 생활은 절대 하고 싶지 않았고 그런 남친의 생각을 알고 나니 남친이 꼴도 보기 싫어졌습니다. 더 이상은 어떤 말을 해도 통할 것 같지 않았고
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미안하다. 이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황당하다. 결혼이 대체 뭐라고 생각하냐. 하고 화를 내며 물어보는데 대꾸할 가치도 없다 싶어 그냥 집에 가라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차분히 생각해보고 마음이 바뀌면 연락을 다시 하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친과 헤어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게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인데 이후 계속해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 문자로 제 마음을 돌리려고 애쓰는데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너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무조건 나를 바꿔놓으려고 노력하는구나. 우린 이걸로 끝이다. 하고 마지막으로 보내고 그 어떠한 연락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간 만났는데 여태 이런 사람이란 걸 몰랐네요.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화내주셨던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조만간 제가 쓴 글 남친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고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얼마나 다행이에요. 결혼 전에 알아서. 저 남자 다음번 연애에서는 결혼 전까지 잘 연기해서 결혼하겠죠. 님은 그 전에 알아서 다행입니다. 사실 아침밥의 문제보다는 자기 생각만 옳고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는 태도가 제일 잘못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의 얘기는 아예 안 듣잖아요. 맛있는 거 드시고 기분 전환하시면서 빨리 털어내세요. 두 번째 댓글. 그냥 조용히 정리하세요. 이 글 보여주면 혹시 모를 다른 사람이 피해볼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다행히 결혼 전에 알았으니 정리하는 것이 나름 쉬웠던 거지 저놈이 다른 사람한테 작정하고 숨긴 후 결혼하고 본 모습을 보이면 어쩌나요. 그러니 링크는 조용히 넣어두세요. 세 번째 댓글. 저도 비슷한 이유로 상견례 전 남친과 헤어졌어요. 부모님께서 육아 때부터 맞벌이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가사는 물론 육아, 기타, 집안, 대소사 등 모든 것에 참여는커녕 관심조차 없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맞벌이하면서 가부장적인 남자와 결혼하느니 혼자 살겠다 주의였고 남친도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친이 슬슬 결혼을 진행하자 해서 양가 상견례 날짜를 조율 중이었는데 우리 회사 동료들 맞벌이 가정 다 봐도 가사 잃은 여자들이 하더라. 하며 주옥 같은 말을 내뱉길래 헤어졌습니다. 쓴이도 마음 단단히 드시고 미련 갖지 마세요. 네 번째 댓글. 님도 여자 맞벌이 안 하게 하고 도우미 쓰고 살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는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하시지. 남친 말대로 따지자면 남자는 바깥일, 여자는 집안일이잖아요. 그러니 밥을 원하면 돈을 더 벌어 오라고 하시지. 다섯 번째 댓글. 문자 답변도 팩트로 잘하셨네요. 나는 남자니까 원래 못한다니. 여친은 태어나면서 머리에 밥솥 이고 나왔나? 남친은 그냥 본인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결혼을 원했네요.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좀 더 준비된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남친 보면 그동안 정이 있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겠지만 사람 빨리 안 바뀌어요. 10년 투자해서 생각을 조금 바꿀 수 있겠지만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음에는 좋은 남자 만나시길. 여섯 번째 댓글. 로망을 실현하고 싶으면 본인 능력을 키웠어야죠. 연봉 빵빵해서 맞벌이 안 하도록 할 능력 되면 맛있는 아침 건강 주스 얼마든지 대령합니다. 그런데 여자가 미쳤다고 돈도 벌면서 저딴 미친 요구까지 들어주겠냐고요. 어디서 날로 꽁도 먹고 알도 먹을 생각을 해요. 저 남자가 바라는 결혼이라는 게 남자는 돈 버는 아내가 살림과 밥까지 해줘서 팔자 피고 여자는 고생일 더하게 되는 그런 구조 아닙니까? 님 부모님이 저딴 놈 로망 들어주고 수발 들어주라고 죽을 힘을 다해 인생 갈아서 님을 키우셨겠어요. 일곱 번째 댓글. 왜 차분히 생각해보라는 줄 알아요? 넌 생각이 부족한 여자야. 그러니까 지금 네가 하는 말은 생각이 짧아서 나오는 말이거든.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게. 반성해라. 이 뜻입니다. 이게 그 사람의 기본 태도인 거예요. 상대를 엄청 무시하는 게 이 글에서도 느껴지네요. 2년 동안 쓴이는 몰랐겠지만 주변 사람들은 알았을 겁니다.
남자들 사이에서도 저러면 엄청 욕먹어요. 등신이라고 상대도 안 해주죠.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입니다.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